반도체역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하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엔 3주? 지난번에 뵙고 또 이렇게 짧게 뵈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차장님이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반가운데요. 그때는 휴가 다녀오신 직후라서 좀 화색이 네, 굉장히 그러셨던 것 좋았는데. 같아요. 네, 또 새로운 또 시장 분위기에 적응하느라고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2,500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역 오늘 도착을 했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DDR5 양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율주행도 그렇고 해서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DDR4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아마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렸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사신 줄 아세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8조를 샀어요. 8조. 네. 그래서 올해 환율이 1,350원대 근접을 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늘렸을 때 나름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저희가 소위 말해서 7만 전자를 외치고 이제 2년 전에 10만 전자를 기대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경기 사이클하고 맞물리는 대표적인 반도체 업황하고 좀 감안을 해도 올해 외국인들이 샀던 8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1년에 매출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낸드랑 그러니까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다 합쳐서 네. 그 중에서 200조가 이제 낸드인데 그 안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게 60%. 이제 그런 가운데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장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4 같은 경우 현재 매출의 한 90한 한 2, 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DDR5 같은 경우 매출이 비중이 크진 않아요, 현재.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트리거가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 봤을 때는 인텔이 개화시켜주는 CPU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AMD가 이제 발현을 했죠. 이제 CPU에 대한 접근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낸드에 대한 부분들이 DDR4에서 5로 가는 거는 삼성전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CPU 공급 장치하는 이제 인텔하고 AMD가 열어줬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발현이 됐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한번 쭉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DDR4가 이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DDR5가 사실 4보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10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DDR5,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새롭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펜티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 펜티엄이라고 하는 말로 나온 이제 기존의 낸드 메모리 시장이 있었어요. 128 메모리, 256 메모리. 근데 DDR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블이라고 하는 기존의 메모리보다 2배 정도 증착과 속도가 빨리 처리되는 낸드를 말하는데 이제 일본이 좀 아쉬운 건 PC 시장이 이렇게 열릴 줄 모르고 원래 인텔이 처음 만들었던 낸드 시장이거든요. 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삼성이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기반이 PC 수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가는 시점에서 DDR5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으로 수요 견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DDR4랑 5랑 가격 차이가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291%였어요. 즉 DDR4가 2년 전에는 4배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가격 격차가 17%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새롭게 CPU가 공급이 되고 메인보드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굳이 2배 저효율인 DDR4를 쓰는 것보다는 가격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DDR5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알 듯 살지 말 듯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전형적인 문과라서 30만 원짜리 용산에 가서 사야 될 낸드 플래시를 네. 최근에 가격이 27,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사야 되지 않을까요? 사야죠. 훨씬 더 빠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갤럭시 S3를 쓰다가 S22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림 씨도 이런 상황이면 사시겠죠? 그럼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DDR4가 그러면 재고가 이제 있잖아요. 이런 네. 거에 따른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 이런 것도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DDR5가 예를 들어 공급 가격이 1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단에서는 가격 결정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겠죠. DDR, D램 가격을. 근데 그게 시장이 개화가 되면 보통 10불이 유지가 돼요. 근데 최근에 DDR4는 2불까지 떨어졌어요. 기가바이트당. 워낙 수요가 이제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공급자 우회 시장이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셧다운,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가동을 줄이는 가운데 이 부분이 다시 재차 가동을 하려면 8개월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대 소재와 장비 업체들한테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야 돼요. 새롭게 수율이 올라오려면. 근데 반도체는 되게 좀 신기한 게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이번 감사하는 결정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보통 6개월 정도 있다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정도로 앞당길 수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 앞선에 있는 소재와 장비 업체들한테 지금부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세요라고 삼성전자는 코멘트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 후공정 업체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수요가 발현이 되는 시점이 원래는 7, 8월 달로 예상을 했는데 5월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앞선에 있던 기업들이 인텔과 AMD 그리고 이제 메타와 구글 쪽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AI 쪽 할 거다. 챗 GPT 할 거다. 제일 중요한 서버 부분들을 확장할 거다. 점점점 하니까 바닥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지금부터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주도주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최근에 엔터까지 움직였잖아요. 네. 야, 반도체가 너무 싼 거 아니야?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관심은 없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증권사를 올해까지 16년 다녔는데 네. 반도체 투자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요 6개 국가밖에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섯 개 국가 안에 들어갔다는 건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생산을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1년 전에 미국에서 컴플레인을 걸었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니네 하지 마. 자, 보세요. 왜 새롭게 6개 국가밖에 못 하냐면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가 드냐면 현재 기준으로 200조가 들어요. 200조를 투자해야 따라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쵸. 시설과 장비와 소재와 그런 부분들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8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설비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 어떤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D램 가격에 대한 수요 부분이 가장 발현이 되는 게 서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구글과 메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국내를 기준으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제가 또 근무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서버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저도 퇴근을 하고 나올 때 저희 이제 지점 내에서도 서버를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에어컨을 켜고 나와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 정말로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한 게 증권사 지점에 서버가 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지점이. 그러면 한 복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열이 되잖아요. 네. DDR4에서 5로 가면 가장 큰 장점이 저장에 대한 효율과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기에 대한 수요 부분 효율 개선이 10%예요. 기존의 DDR4는 1.2V가 전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DDR5로 가면 1.1V가 들어가요. 10%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서버의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기존에 네.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기료만 몇 조를 내요. 근데 거기에 10% 절감이 되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ESG라든지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DDR4에서 5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을 때 국내 쪽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딱 3개 부분이 있어요. 불포화 지수, 가스, 그리고 액상.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DDR4에서 5로 가는데 이런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소재 저는-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EUV 블링크,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기판이죠. 왜냐하면 DDR4에서 생기는 기판하고 DDR5는 자체 전력으로 가는 PMIC라고 하는 전력 공급 장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판이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수요가 뭐 심텍이라든지 아비코전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TLB까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 탐방을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현대건설기계 탐방을 좀 갔다 왔는데 저도 솔직히 반도체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잡고 있는데 사실은 업체를 돌아다녀 보면 제일 먼저 발주가 되는 게 장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서면 장비가 발주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PSP라고 네. 생소하시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정말요? 들어만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2주 전부터 이 기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ASML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고 삼성이 살려고 했는데 못 샀잖아요. 야, 니네 몇 조를 불러? 안 팔아. 이랬잖아요. 네덜란드 기업인데 필립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전기전자를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인데 이런 국내 기업이 또 있어요. 그게 HPSP. HPSP. 작년에 장비를 반도체 장비 40대를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마진 60%예요. 엄청나네요. 1,3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또 앞서서 기판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 기판 이야기가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 기판의 업황이 사실은 겨울이 길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진짜 이 부진의 우려를 조금 떨쳐내고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은 건가요? 일단 DDR5가 개화가 되고 인텔이 만들어준 시장에서 삼성이 역할론적인 부분을 하고 수요가 견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수요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서버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챗 GPT가 지능형 AI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게 딥러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싸움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시장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350조 정도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수요에 대한 견인을 끌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판을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CPU 인텔도 사실 생산을 하고 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좀 점유율 경쟁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이 600조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낸드랑 디램 쪽이고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시스템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TSMC를 중심으로는 최근에 테슬라가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켰고 아쉽게 삼성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안 나왔죠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GPU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3배 올랐어요. 가격이 300불에서 지금 1000불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쪽 관련된 수급은 어제 마이크론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 정도 분위기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EUV 노광 장비라든지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린 소재와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준비가 돼서 발현이 되는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쪽에 디램과 낸드는 점유율 1등이고 가격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DDR4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50% 정도를 봤는데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율이 65%에서 70%까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쭉 디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수요가 견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평가가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291%에서 17%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 60%에서 한 70% 마진이 남으니까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이 DDR5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더 잘해요. 네. 기존의 16나노에서 14나노, 12나노로 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물론 잘 준비를 하고 업계 MS 1등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훨씬 더 그런 디램 쪽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잘 증착이 되고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식 공정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는 훨씬 더 디램 쪽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에서 대주단한테 돈을 빌리는 부분도 좀 수월했고 네. 시장 평가도 생각보다는 경기 순환 주기가 과거에는 48개월에서 36개월 그리고 24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 수요 부분이 견인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분기에는 물량이 뭐 20%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15년 이상 다닌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 반도체 투자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은 벌어요. 정말 진짜 예를 들어 내가 뭐 후공정 쪽에 과거에 정말 꿈의 주식인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기존에 되게 좋게 봤던 펜뉴스 업체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 움직이는데 네. 오늘처럼 갑자기 15% 10% 급등이 나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겨치는데 네. 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6개월 선행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3개월 후행하고 다시 6개월 선행하고 이 사이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사에 3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했던 최도현, 지금 SK로 가셨죠. 그분도 삼성전자에 있다 나왔는데 그분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이렇게 잘 스크리닝하고 업계 1인데 그분도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반도체 투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사실 엉덩이가 무겁지도 않고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 맞아요. DDR5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동진 세미캠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은 탐방을 받진 않아요. 그리고 IR도 잘 안 해요. 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아, 2017년도에 삼성이 두 개 회사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첫 번째는 솔브레인, 네. 두 번째는 동진 세미캠. 아,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ML 같은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EUV. 네, 연평균 40% 성장을 해요. 아, 이 기업은. 콧대가 높을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연평균 40% 성장하고 분기에 한 480억 벌어요. 근데 굳이 뭐 얘네들하고 협력할, 그러니까 얘네 소재는 반드시 써야 되는 포토레지스트 EUV 장비 쪽에서는 얘네들이 써야 되는 웨이퍼 인곳에 물을 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습식으로. 이제 그 물을 만드는 회사하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국내에서는 업계 MS 1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건 CNT 도전제라 그래서 탄소나무 튜브라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노스볼트랑 SDI 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EUV 노광 장비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압도적으로 마진과 영업이익이 좋고 한 해 성장률이 40%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좋은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고 다만 올해 2, 3월 달에 이제 적극적인 IR을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CEO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습직이나 건식으로 가는 흐름 쪽에서 잡아주는 EUV 장비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는 EUV가 중요하니까 좀 동진 세미캠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림 씨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있나요? 저는 진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반도체주의 수급이 쏠린 날에는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네. 않습니까? 저는 매일 고민해요. 지금 올라타야 할 게 반도체냐 2차 전지냐 고민을 하는데 네. 이 시속 게임에서는 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이제 금양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평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 생각이에요. 네. 어떤 분위기였냐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숏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양이 3조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를 처음 탐방 갔을 때가 6,800원이었어요. 포항에 7년 전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개화가 되고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는 부분을 봤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정 평가 가격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쏠렸던 자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으로 좀 돌아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2차 전지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저희 이제 내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일찍
가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차장님. 같이 가시죠. 네, 하린 씨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